오늘의 주인공, 시크한 성격의 초등학교 5학년 유하준 군입니다. 체육과 게임을 좋아하는 하준이. 장래 희망은 자주 바뀌어서 아직은 꿈을 찾아가는 중이라네요. 좋아하는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또 싫어하는 과목으로는 국어, 사회, 과학. 외우는 거는 좀 싫어한대요. 이해하는 거 위주로 좀 자신 있나 봐요, 네. 지금은. 하준이의 수학 실력 궁금해지죠?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조용한 방 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몰입한 하준이. 오, 사진에서 본 거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데요, 지금? 아니, 오늘 뭐 고3 촬영하러 간 거죠? 아주 진지하네요. 딴청 피우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모습.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이 맞나요? 잠깐, 저 문제 좀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5학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몇 학년 문제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 와, 오, 아니, 초등학교 선행하고 있다. 5학년인데 예. 저 정도 풀 정도면 공부 굉장히 잘하나 봐요. 지금 2년을 앞서서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5학년 수학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문제도 그냥 약간 까다롭고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풀만해요. 교내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학교 성적표를 봐도 모두 자람, 자람, 자랑. 중학교 선행까지 어렵지 않게 해나가고 있는 하준인데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제가 문제집을 갖고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중학교 문제 풀이 과정 쓰는 게 되게 복잡하고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답만 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문제집에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도 A4 종이도 써보고 수학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도 써봐라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고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쓴 게 지금 이런 건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도 못 알아보겠고 또 물어봐서 이거 뭐라고 쓴 것이냐면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피드백 할 때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해서 맞기만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아주 어려운 문제도 본인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듯이 좀 네.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암산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쉬운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쓰지 않으면 나중에 그 그렇죠. 과정을 네.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을 들여야 또 나중에 피드백 할 때 그걸 보고서 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좀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네.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하준이가 풀었던 문제들을 봐도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답만 적었거나 과정을 썼더라도 곳곳에 생략이 많고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준이는 왜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풀이 과정을 쓰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또 귀찮으니까. 근데 사실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답을 네.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 쓰는 게 귀찮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 자세만큼은 진지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네. 신나거나 뭐 틀렸을 때 막 아쉬워하거나 뭐 이게 없어요. 무뚝뚝하게 그냥 아 이렇게. 진짜 그건 또 그렇네요. 아이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뚝뚝합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에도 수학이 너무 즐거워서 재밌어서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겠어요. 네. 엄마 다 했어. 하준이가 숙제를 마치고 나가자 채점을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엄마.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문제를 채점해 나가는데요. 하준아 이리 와봐. 이거 채점 다 했는데 틀린 거 고쳐보고 다 고쳐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따 아빠한테 또 물어보고. 네? 엄마가 다시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엄마 아까 피드백 얘기 어머니가 하셔놓고. 저는 보통 채점을 좀 하고요. 틀린 거를 고치게 한 다음에 그 문제가 맞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은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아빠랑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빠가 고등부 수학 선생님으로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하준이.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 하루에 약 2시간 30분씩 선행학습을 하고 집에서는 학원 숙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부럽네요. 이런 구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빠가 보통 수학 선생님이면 보통 엄마들이 아빠한테 맡기죠.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야, 고등학교 때까지 든든하겠네요. 네. 저쪽 집은. 숙제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하준이. 또래 아이들처럼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 근데 우리 하준이가 또 게임에 푹 빠졌구나. 하준아, 나 그만하고. 그만하고 이제 숙제해. 게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숙제를 시작하려는 하준이. 그런데 책상에 앉지 않고 그대로 이불 위에 앉습니다. 바닥에서 공부를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 단어 같았죠? 주로 좀 바닥에서 뭘 많이 하네요. 수학 공부를 할 때와는 다르게 영어 공부는 쉬고 있던 바닥에서 그대로 시작하는데요. 왜 책상을 두고 바닥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하준아. 네. 보통 공부는 책상에서 안 해? 네. 단어 외우는 거는 바닥에서 하고 단어 이렇게 뭐 그냥 딴 거 쓰는 거는 책상에서 하는 게 편해요. 아니 우리 단어 외울 때 막 뭐 빽빽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커먼 쓸 때까지 외웠었는데. 하려면 책상에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탁 외우나 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부를 좀 장시간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조명도 있고 또 허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습관을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기 과목이라도 답을 쓰거나 풀어야 할 땐 책상에서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법을 나름 터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나한테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오히려 하준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피드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하준이의 습관을 바로잡고 더 탄탄하게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 하준이를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의젓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었는데요.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고등부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뭔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중학교 선행도 뭐 제법 할만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어머님의 걱정은 풀이 과정을 적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까지 혹시 영향을 미칠까 봐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민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풀이 과정을 적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고쳐줘야 하는 그런 습관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딱 이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풀이 과정을 적지 않는 이유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 싫어요.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보면은 수학이 재미없다 보니까 풀이 과정을 적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생략.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중학 수학을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좀 기계적으로 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수학 선생님이시고 또 학원에서 중학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학습을 제공받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아는 건 실력은 있다. 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재밌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만 알려준다면 아이가 좀 더 흥미있고 또 이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풀이 과정 적는 것도 좋아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좀 암산 쪽에 천재가 아닐까, 암산 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사요? 4잖아요. 네네. 식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안 써도 나오는 거야. 천재성이 있다. 아니 근데 다 맞진 않았잖아요. 좀 틀린 게 틀린 있는데. 것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어머니 왜냐하면 이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명이 초인적인 능력이 암산 어디서-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네, 아. 여러 명이 이제 회식을 할 때 밥값을 내가 내야 돼. 네. 그러면 계산하고 얼마 나오겠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사이다 스킨 사람 얼굴도 생각이 나고
고기 추가한 애 얼굴 막 떠올라요. 초인적이네요. 그날의 네. 걔네 표정까지 기억이 나. 그래서 걔는 이 숫자에 이게 유독 강하다. 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풀을 안 쓴 문제들은 거의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3번이나 16번 같은 건 사실 굳이 풀이 과정을 안 써도 암산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꼭 적어야 될 내용들은 또 핵심되는 풀이들은 또 적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필요하면 풀이를 쓸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건 또 확실해요. 예, 그래서 느낀 건데 여기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구나. 능력은 있는데 약간은 좀 흥미를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그냥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해가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적지 않는 것이 흥미가 좀 떨어져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선행이 혹시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네, 선행 학습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쉽다 보니까 무시를 하게 되고 수업에 충분히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집중을 하지 못하니 흥미도 떨어지게 되고요. 선행도 지금 보면은 능동적으로 즐겁게 하기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네. 문제를 푸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학 학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흥미가 참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실력도 좀 알아봐야 해서 저희가 현행과 후행 검사를 또 진행을 했죠.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현재 실력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실력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수학 강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학 공부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학 능력 평가에서도 이 풀이 과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우려한 대로 좀 풀이 과정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다소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현재는 기초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5학년 학습 과정을 좀 더 심화학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영상에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6학년 선행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더더욱 선행 학습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사실 수학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그 고학년의 문제를 먼저, 고학년의 개념을 먼저 배우는데 그 수학 사고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더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하준이를 지도한다면 비중을 현행의 심화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응용된 문제들, 좀 심화된 문제들은 꼭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계산도 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을 안 쓰고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도 챙길 수가 있고요. 현행 심화를 하면서 또한 수학 사고력이 또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꼭 응용된 혹은 심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들 말하는 창의력 수학 혹은 퀴즈 같은 문제들도 아이들 수학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아버님께서 조금씩 갖다 주시면 저희들은 좀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갖다 주시면 더불어 흥미도 생기면서 풀이도 좀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하준이에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하준이가 눈으로만 풀어도 95점인데 방금 우리 또 색시 선생님 네. 얘기한 거로 하면은 그냥 100점 나올 거야. 그렇죠. 제가 눈을 더 이상- 감고도 이제 눈을 감고도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냥 답변에 그냥 박수 치는 걸로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딱 정리를 하자면 선행보다는 현행 심화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하준이가 조금 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희가 또 다른 검사들도 또 진행을 해봤죠. 네, 지금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선생님들이 예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즐겁게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서나 자율성도 좀 보통의 수준이고요. 네. 무엇보다 학습을 재미있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학습 동기 부분이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네. 다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논리 수학 지능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행도 따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학습을 즐겁게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습 습관 영역에서도 시간 관리나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이 부분은 말하자면 주도적인 학습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추어진 그 시간이나 환경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집중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현재 집에서 하고 있는 학습 수준이 학교 수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네.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학습의 효과가 그렇죠. 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 풀이 과정을 지금 적지 않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수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에도 적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거의 뭐 눈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학습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그렇죠. 문제로 작용할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5학년이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쓰고 정리하는 것도 학습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정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따라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하준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딱 보면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검사 결과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즐기면서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하준이가 보면은 주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제공되어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네. 초등학생이니까 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창의력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 등을 통해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세식쌤 말처럼 선행을 마구 많이 한다고 해서 사고력이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수준의 신마 학원이나 좀 창의력 학원 이런 문제 해결 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원한다면 한 학기 정도의 그 정도의 선행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또 요맘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추리 소설이거든요. 네.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리 소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마 서술형 문제가 중요해질 거예요. 차근차근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이와 피드백을 하실 때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준이에게. 설명해 보게 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또 하게 되고 내 풀이 과정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디가 잘 됐구나 이런 걸 알면서 스스로가 풀이 과정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더불어 재미있게 수학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하준이에게 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일명 의자왕 학습법. 의자와?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삼천궁. 네. 네, 그게 아니라 의자가 떠오르죠, 저는. 의자에 좀 단순하네요, 앉아서 의자에 좀 앉아서 좀 그래요. 공부하기를 네. 원해요. 의자와. 그렇네. 그럼요. 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왕이 된다. 네. 그래서 수학 점수도 100점. 네. 그다음에 척추 건강도 100점. 이야. 왜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책상에 안 앉고 밥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거 많이 무슨 했었어요. 척추 병원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공부 딱이다. 모델로. 그때 허리가 많이 휘었고 근데 군대에서 TV 볼 때 TV가 여기 있었는데 맨날 허리를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러고 봤더니 허리가 좀 휘었어요. 그래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졌는데 의자에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요. 이 습관이 잡힙니다. 일단 의자에만 앉으면 일단 앉으면 반은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자세히 고치면 끝난 거예요. 이 알려주세요, 친구는. 선생님. 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예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엉덩이로 한다는 말도 자주 맞아요. 우리 자주 때는 하곤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진짜. 예.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 고학년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날 텐데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벌일 겁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장기간 할 수 있고 바닥에 앉아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금방 네, 공부를 맞아요. 끝낼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개선시켜줄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네.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주님은 무섭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한 거네요. 아니 그리고 네. 아줌마도요. TV 바닥에 앉아서는 30분도 못 봐요. 소파에 앉아서 봐야 한 2시간, 3시간 계속 볼 수 예. 있죠. 그쵸, 선생님? 그래서 긴 시간 앉아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전략이 필요하다. 그 행동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채점을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점도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채점을 해보고 스스로 피드백도 해보고 최종 피드백은 이제 아버님께 좀 받아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채점을 하다 보면 아, 왜 풀이가 이렇지? 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럼 비교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좀 깨닫는 부분도 있고 또 풀이도 아,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배울 것도 있을 거고 내 풀이가 더 나은데?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서로 이제 피드백 스스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아빠와 대화도 해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하준이의 공부에는 왠지 하준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제는 좀 주인공을 바꿔서 하준이가 직접 주연을 좀 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머니, 아버님을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하준이가 공부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면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일단 하준이가 그렇게 말이 많은 학생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관찰 필요하고요. 또 할 수 있다면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반드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준이가 어떤 지금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 자세가 어떤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준이가 지금 뭐 꿈이 자주 바뀌어서 꿈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 검사할 때는 그냥 꿈 없음이라고 했어요. 사실 5학년이면 꿈이 많아서 걱정일 때거든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꿈이 자주 바뀌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하준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 우리 하준이가 학교 생활 그리고 학습 이런 부분에서 흥미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아버님께서 학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하준이에게 본의 아니게 점수나 정답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빠도 잘 아시겠지만 수학 공부를 한다라는 그 목적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나 점수에 너무 국한된 그런 요구를 하다 보면 아이가 수학 자체를 즐기기보다 점수나 정답에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법도 조금은 심화학습으로 또 과정을 좀 중요시하는 학습으로 또 사고력을 높이는 네. 그런 학습으로 좀 끌어주시고 또 선행 같은 경우도 너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 빼시기보다 네네. 적정한 수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선행을 해주신다면 하준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잘 발휘해서 아마 누구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행을 해도 기억이 날 정도, 네. 딱 이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시작부터 실력은 굉장히 탄탄히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라고 모든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하준이니만큼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주고 또한 사고력과 또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죠.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꿈찾기입니다. 하준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책과 또는 여행 등을 해보면서 꿈을 찾길 바랍니다. 학년에 맞는 수학. 자, 하준이의 경우에는요, 지나친 선행보다는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이나 심화 문제를 통해서요, 학년에 맞는 수학을 꼭 잡아주세요. 즐기는 천재가 되자. 즐기는 사람을 천재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즐기는 천재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죠. 우리 하준이 수학을 즐기면서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학의 최강자가 돼봅시다. 네, 오늘 이리 씨 하준이를 본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일단은 좀 부럽네요. 부러웠어요? 부럽죠. 그래도 그냥 나랑 어떻게 보면 풀이 과정 없이 쓰는 건 똑같은데 네. 이 친구 95점 맞고 맞고, 나는 그렇네. 그냥 15점 아유. 맞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만 풀이 과정을 이 친구는 이제 알면서도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대로만 딱 고쳐서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준아, 아저씨를 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봐서라도 하준이가 열심히 하길 바래. 하준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냥 썩히지 마. 열심히 쓰도록 해요. 자, 오늘 하준이의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수학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 고민이 굉장히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쉽고 그 아이한테 맞는 학습 자료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수학에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